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의 그 자충수 자살골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베 신조 씨에게요. 일본어 속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리 스그레타 오토와 이나이. 아니요리 스그레타 오토와 이나이. 무슨 말이냐? 형만한 아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일본 지금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력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보다 덩치는 더 큽니다. 하지만 아우는 아우입니다. 정신 연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철딱선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는 그런 아우는 아우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동북아에서 함께 살아나가야 될 아우가 아닙니까? 형이 참으면서 아량으로서 이 한민족의 넓은 품으로서 끌고 가야겠죠. 현재 아베에 의한 그 일본의 경제 침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게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지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백전불태라고 중국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알아야겠죠. 음, 제가 이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만든 취지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더 깊이 있게 적극하게 파악을 하자. 역지사지, 제대로 된 지피지기만이 우리가 이들 국가들을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 가지고 한중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가질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수준 높게 각성을 하고 알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 정부를 잘 서포트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작업은 다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한중일 삼국 비교, 한중일의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 일본에 있더라고요. 국제아재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다시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이분이 정말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분은 그 전에 영어권에서도 공부를 하고 상하이에서 다년간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다가 필리핀에 가셔서 또 비즈니스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일본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아재, 인터내셔널 엉클 이란 표현에 걸맞는 그래서 다양한 재밌는 유튜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분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위주로 쭉 하셨고 저는 뭐 중국의 당 사람이나 관 사람이나 학계 사람이나 아니면 교육 분야 쪽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면은 저의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국제아재 씨의 유튜브도 국제아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더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중일 삼국 비교 뭐 유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7월 28일 그리고 7월 30일에 제가 한중일의 국민성 비교 1, 2를 이미 업로드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중일의 국민성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유사점입니다. 사실은 유사점을 먼저 듣고 차이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때 차이점을 먼저 하고 이걸 먼저 들은 다음에 차이점을 들으시라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유사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은요,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류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저 멀리 있는 미국하고의 교류 같은 것은 근대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1700년대에 들어서 비롯되었는데 한중일 삼국은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활발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삼국 국민
사이에 기질이라든가 뭐 국민성 사이에 유사한 점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죠. 우리가 이 유사점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면요, 한중일, 특히 중국과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G2, G3입니다. 단순한 국제사회 조그만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허리가 잘려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G11 뭐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G2, G3인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좀 더 커가지고 옆에 있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엄청나게 힘 있는 나라거든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역량 있는 G2와 G3를 잘 활용해서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이 더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이 두 나라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유사성이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러면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겉모습이 유사하죠. 한중일 삼국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아니면 저쪽 중동 사람이나 유럽인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한테는 중국인과 일본인도 외국인입니다만 외국인 티가 탁 나죠. 그쪽 사람들은 겉모습서부터. 그래서 다른 것이 생기면 다른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한중일 사람들은 겉모습은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걸 위주로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겉모습이 유사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한중일 삼국 젊은 세대는 정말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점점 비슷해지고 있답니다. 우리같이 아재 세대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어느 정도 딱 티가 납니다. 하지만 뭐 10대, 20대, 이제 막 30대까지 그렇게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유사하죠. 차림새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재밌고 기분 좋은 것이 우리 K-팝이나 한류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 한국식으로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도쿄에 가 있는지 상하이에, 베이징에 가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유사해가지고 우리말로 딱 얘기를 해보면은 뭐 중국어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로 대답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해지냐 했더니 자기들은 케이팝 문화,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따라하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겉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은요, 접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남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뭐 함께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편함이 별로 없죠. 근데 한중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도 각별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으로 사고나 관습적인 동질성이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물론 동일한 유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중일 삼국은 각각의 특징도 발현해 왔습니다. 각각의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점도 많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쩍 하면 입맛이 통한다는 것이죠. 이심전심. 한중일 삼국 사람들은요, 유난히 이심전심이 잘 통해요.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뜻이구나, 저런 건가 보다라는. 우리가 뭐 이 동북아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이심전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G2와 G3에 대한 정신적인 접근이 정신, 사고, 문화, 관습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나라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중일 삼국은 한자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우리말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한자를 토대로 공유하고 있는 면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중일 삼국어가 유사하다. 특히 우리가 그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기질적인 유사성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언어도요, 중국어의 특징과 일본어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기가 아주 유리하죠. 실제로 국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요, 중국어와 일본어,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는 세계에서 학습하기 가장 힘든 언어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힘든 중국어와 일본어를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한자도 유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발음도 유사한 게 많고 일본어하고는 정말 문법이 엄청나게 많이 같죠. 이것은 무슨 외국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어하고는 문법이 좀 다르더라도 발음서부터 한자를 공유하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게 되면 중국어도 영어보다는 혹은 다른 외국어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단순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조그마한 중국과 일본 지역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G2, G3입니다. 이 두 나라의 언어는요, 중국과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그 서남아시아 갔을 때도요,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로도 통할 수 있었거든요. 점점 그 세력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 이 G2, G3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장 유사하게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습관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밥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이지 않습니까? 힘의 원천은 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중일 삼국은요, 밥, 국, 김치는 아니지만 밥, 국, 반찬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은 넓다 보니까요, 주식을 밥으로 하지 않고 그 국수라든가 아니면 식빵 같은 빵 같은 걸로, 이렇게 만두 같은 걸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밥으로 많이 하죠. 한중일 삼국은 일반적으로 밥, 국, 반찬을 주식으로 한다는 것, 그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도 유사한 것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까운 동남아만 하더라도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또 그 동남아도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서남아 다른 나라를 가보십시오. 조리 방법도 너무 많이 다르고, 손이, 지금은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수저라든가 젓가락으로 쓰는 것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음식 입맛도 많이 안 맞고 너무 이질적인 것도 많고 해서 힘이 나기가 쉽지 않은데, 한중일 삼국은 밥, 국, 김치 아니라 밥, 국, 반찬. 제가 왜 자꾸 김치를 얘기하냐면요, 김치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밥, 국, 김치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학생, 그 중국 대학에 있을 때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김치를 자꾸 인식시키기 위해서, 김치는 대한민국 것이다, 김치는 글로벌 음식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입에 뱄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밥국 반찬보다는 밥국 김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밥국 김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의 세계화. 더군다나 한중일 삼국은 젓가락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죠. 젓가락의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젓가락을 쓰고, 게다가 우리 한민족은요, 수저도 함께 써요. 얼마나 이 지혜롭습니까? 젓가락 하나 갖다는 부족하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일반 동물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영지양의 인간이 도구를 쓴다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인들은요, 그래봤자 젓가락밖에 못 써요. 숟가락 비슷한 거 쓰는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저라는 또 멋있는 도구를 딱 같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특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밥심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중일 삼국은 동일한 사계절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정신세계에도 이 동일한 사계절의 영향을,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또 그만큼 유사하다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같은 여름이고 같은 시기에 같은 겨울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만추, 낙엽을 보면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시를 읊는 것, 한중일 삼국 유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봄을 맞이하면서, 새봄을 맞이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런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신세계가, 문화와 문학이, 사고가, 관습이 유사하다라는 것,
다시 말합니다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G2, G3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두 번째로 잘 나가고 세 번째로 잘 나가는, 중국은 첫 번째로 잘 나간다고 할까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잡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로 한중일 삼국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한중일 삼국이 유사한 점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 지내기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 사람들, 이전에는 가장 약했고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침략도 많이 받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죠. 우리도 정말 이들 나라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국력이 이들 나라보다 우리가 아직은 열세입니다만 그래도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밖에서 바라보면 그걸 알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바라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약소국 마인드, 자기 비하 마인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새우등 마인드, 샌드위치 마인드에서 벗어나갖고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돌고래 외교 마인드, 돌고래 마인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G2, G3 혹은 G1 같은 큰 고래의 덩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고래 보십시오. 고래보다 덩치는 작지만 돌고래는 스마트하고 민첩합니다. 그 스마트함과 민첩함으로 고래하고의 어느 정도의 상생, 윈윈을 주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G2 중국과 G3 일본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만 우리는 민첩하고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거든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G2와 G3를 이 동북아에 관련된 사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거든요. 주도권을 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 나갈 것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요.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기질 특징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지만 언어 배우기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한자 공유 같은 것도 아니면은 그 사계절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타독이면서 융합하고 끌고 가기에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대륙적인 특징, 너무 크고 거칠고 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7월 28일과 7월 30일에 업로드한 한중일의 국민성 비교 차이점에서 그런 걸 미리 언급을 많이 해놨거든요. 대륙적인 기질과 열도적인 기질이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반도적인 기질은 그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 이체 영향도 많이 받아갖고 양쪽의 중간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우리만의 누러진 특징도 많습니다만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을 다가가기도 그렇고 다가감으로써 이해함으로써 활용하기에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반도 사람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부러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중국과 일본을 2시간도 안 되는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이 G2, G3 중국과 일본을 그만큼 쉽게 다가가고 그만큼 쉽게 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 사람, 한국 기업들의 앞날은 그만큼 더 밝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함몰돼 갖고 이 두 나라한테 외침당한 것 때문에 애물단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를 왜 부러워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요. 중국과 일본이 애물단지만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보물단지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보물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애물단지인 중국과 일본을 보물단지인 중국과 일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한중일 TV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짜이젠 사요나라 안녕.